아,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로라라는 논문이고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오브 널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어, 이 널지 랭귀지 모델이 커질수록 모든 매개 변수를 풀 튜닝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풀 튜닝 방식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지면서 비효율적이게 되는데요. 2020년에는 20빌리언 정도의 이제 모델이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175빌리언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메가트론에서 낸 모델은 530빌리언까지 커지게 되면서 풀 튜닝 방식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로라라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프리트레인드한 모델의 가정치를 프리즈한 다음에 이제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학습 가능한 랭크 분해 행렬을 주입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GPT-3 175B와 비교했을 때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를 10,000배 줄이고 GPU 메모리 요구 사항을 3배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풀 튜닝의 문제인데요. 파인 튜닝 동안의 모델이 이제 프리트레인드한 가정치로 초기화가 되고 조건부 언어 모델링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반복적으로 따라가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가 되는 가정치의 차원이 기존 사전학습 가정치와 같기 때문에 모델이 클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맥스 밑에 있는 요게 파라미터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파라미터를 훨씬 더 작은 크기의 매개변수 집합으로 인코딩하는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GPT-3인 경우에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수가 0.01%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과 달라진 식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얘는 요 파라미터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부분도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 파라미터의 일부에다가 플러스로 어떤 변화량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이런 파라미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레이어를 가지치기 하거나 멀티태스크 설정을 해서 지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계산을 피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신경망은 병렬성에 의존을 하는데 이 어댑터 레이어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차원에서도 지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입력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의 일부의 형식을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프리픽스 튜닝은 최적화가 어렵고 성능이 계속 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시퀀스 길이의 일부를 예약하게 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 길이가 줄어들어서 이 프롬프트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방법들은 대규모 모델과 지연에 민감한 행성 모델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로우 랭크 파라미터라이즈드 업데이트 매트릭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경망의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많은 덴스 레이어가 있고요. 이 방법은 모든 이 덴스 레이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낮은 내재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공간으로 투영해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도 낮은 레저 랭크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 행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웨이트에다가 웨이트의 변화량을 더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더해주는데 이제 이거를 BA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동안에 이 웨이트는 고정이 되고 기울기 업데이트는 받지 않는 반면에 A와 B는 학습 가능한 변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BA로 이 웨이트의 변화량을 근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된 식인데요. 우선 이 그림과 같이 A와 B의 작은 행렬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제 A는 랜덤 가우시안 초기화를 사용하고 B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웨이트를 이제 R분의 이제 랭크 R분의 알파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담으로 최적화할 때 알파를 튜닝하는 것은 러닝 레이트를 튜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은 R을 변경할 때 파라미터를 다시 조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랭크 방법을 사용하면 이 장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로라는 가중치 행렬에 대한 누적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이제 풀 랭크일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랭크 R을 사전 학습된 가중치 행렬의 랭크로 설정함으로써 풀 파인 튜닝의 성능을 대략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지연이 없다는 것인데요. 프로덕션을 배포할 때 웨이트를 명시적으로 계산하고 평소와 같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스위치할 때 이 식에서 BA를 빼고 다른 BA를 더해서 웨이트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파인튜닝 모델이랑 비교해서 인퍼런스 할 때 추가 지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제 메모리와 저장 공간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GPT에 비해 25% 빨라지는 것을 보아서 학습 속도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론 지연을 제거하기 위해서 A와 B를 W에 흡수하는 경우에는 단일 순전파에서 다른 작업에 대한 입력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땐 가중치를 병합하지 않고 지연이 중요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로라 모드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인데요. 모델은 로버트 A랑 디버트 A, GPT-2, GPT-3에서 평가를 합니다. 작업은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그리고 이제 BERT 같은 경우는 글루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에서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버트 A랑 디버트 A에 대한 글로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우선 로버트 A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동일한 배치 크기를 사용하고 모델을 MLI에 적용되지 않은 사전학습 모델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디버트 A는 로라가 글로에서 파인튜닝된 디버트 A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의 결과를 보시면 이 파라미터가 기존보다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파라미터가 매우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향상되거나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GPT-3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요. 이제 로라를 이용했을 때 이런 해당 필드에서 소타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175위의 파라미터 가운데 0.01%의 파라미터 개수만 이용해도 비슷한 성능이 나올 정도의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의 어떤 가중치 행렬에 로라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종류의 매트릭스에 큰 랭크를 적용했을 때의 성능보다는 여러 종류의 매트릭스 적용했을 때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라를 위한 최적의 랭크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R이 1일 때부터 이제 64일 때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R이 매우 작아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테이션 행렬
이 웨이트는 어떻게 비교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을 때 그 결과는 이제 이 업데이트된 가중치 행렬과 가중치는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는 이미 이 웨이트에 있는 일부 피처를 증폭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웨이트가 탑 싱귤러 방향을 반복되는 대신에 강조되지 않은 방향만 증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존의 거대한 언어 모델을 풀 파인 튜닝하는 것은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로라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로라를 사용해서 추론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시퀀스 길이를 유지하면서 높은 모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모든 덴스 레이어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대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비스 배포할 때 신속한 태스크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